사람들은 매주 정성껏 손질한 마당에서 보잘것없는 풀을 뽑아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잡초만 없어지면 마당이 훨씬 깨끗해질 것이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오메가3, 비타민, 간 기능 보조 식품을 사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품들 중 상당수는 우리가 방금 뽑아서 버린 바로 그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마음속에 묘한 허무함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자연의 선물을 보지 못하고 늘 먼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할까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들과산, 그리고 집집마다의 작은 텃밭에서 수많은 야생식물이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정돈된 잔디밭을 건강한 마당의 기준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귀한 식물들을 하찮은 잡초라 착각하며 무심코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잊혀진 그 가치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 앞 골목과 산책길, 담장 아래의 작은 틈에서 자라는 7가지 식물이 얼마나 강인하고 풍요로운 영향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마당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그동안 비싼 건강식품에 의존해왔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조용히 건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한국 땅에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지켜준 식물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평범한 풍경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값진 생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식물은 아마도 집 앞 골목이나 밭의 모서리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쇠비름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름만 되면 마른 흙에서도 지치지 않고 퍼져나가는 이 작은 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뽑아버리기 일쑤였지만, 사실 쇠비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귀한 영양을 건네온 식물이었습니다. 쇠비름은 햇볕이 뜨겁고 비가 적은 날에도 잘 자라는데, 이러한 강한 생명력 덕분에 몸속엔 오메가3과 비타민이, 베타카로틴,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쌓입니다. 현대인들이 비싼 건강식품을 사며 챙기려는 영양이 이 작은 잎과 줄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었던 셈입니다. 예전 농촌에서는 쇠비름을 데쳐 마늘과 들기름에 묻혀 반찬으로 즐기곤 했고, 더운 여름철엔 상큼한 맛 덕분에 입맛을 돋우는 나물로 사랑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은은한 새콤함과 오이가 떠오르는 시원한 향이 퍼지는데, 이는 쇠비름만의 고유한 풍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식물은 밭을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기 때문에 손길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조차 여전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소중한 생명을 버려왔지만, 다시 바라보면 자연이 준비한 완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쇠비름의 이야기는 다음에 소개할 또 다른 식물들과 자연스레 이어지며 우리의 인식을 조금씩 바꾸어 줍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던 풍요로움이 곳곳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쇠비름처럼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온 식물들은 하나같이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명아주입니다. 명아주는 강원과 충청, 경북의 들과 밭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햇빛을 받으면 잎 표면에 은빛가루가 어른거려 멀리서 보면 마치 누군가가 살짝 밀가루를 뿌린 듯한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명아주만의 고유한 보호막입니다. 이 식물은 척박한 흙에서도 곧게 자라며 잎과 줄기, 그리고 작은 씨앗 안에 놀라운 영양을 담아둡니다. 칼슘과 비타민C, 철분이 풍부해 예부터 산간 지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자주 찾는 귀한 나물이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명아주 잎을 넣어 죽을 쑤어 하루를 버텼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아주는 여름 더위에도 쉽게 질기지 않고 오래도록 부드러운 잎을 내어주기 때문에 나물로 무쳐도 좋고 국물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잘 익은 잎을 씹어보면 시금치보다 진하고 고소한 맛이 감돌아 예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까닭을 이해하게 됩니다. 현대에 들어 우리는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붙은 외국 식재료에 관심을 더 기울이지만 정작 우리 들판에 자라는 이 소박한 식물은 오랫동안 묵묵히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쇠비름이 자연의 첫 번째 선물이었다면 명아주는 그 뒤를 잇는 따뜻한 기억이며 우리 땅의 계절과 함께 살아온 또 하나의 풍요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음 식물의 이야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명아주가 우리의 지난 세대와 자연을 잇는 달이었다면 그 흐름 속에서 떠오르는 또 다른 식물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한국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잔디밭을 깔끔하게 유지한다는 이유로 먼저 뽑아버리거나 약을 뿌리며 눈앞에서 지워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민들레가 단순한 잡초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밥상과 약상자를 지켜온 고마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민들레 비빔밥이 봄철 별미로 자리 잡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잎을 데쳐 나물로 즐기며 몸을 보하는 음식으로 삼았습니다. 잎에는 철분과 비타민 A, C, K가 풍부해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 좋은 영양을 전해주고 뿌리는 예로부터 소화를 돕는 데 사용되어 속이 더부룩할 때 차로 달여 마시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는 민들레 뿌리 추출물이 들어간 건강식품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지만 정작 우리 주변의 들과 골목길에서는 아무런 보살핌 없이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민들레의 노란 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 그 밝은 빛깔 속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온 생명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들레는 매년 스스로 다시 돋아나고 작은 틈에서도 자리를 잡아 우리의 삶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쇠비름과 명아주가 우리의 인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열어주었다면 민들레는 그 시각을 한층 더 단단하게 다져주며 다음에 이어질 식물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민들레가 우리의 시선을 부드럽게 돌려놓았다면 그 다음으로 떠올려 볼 식물은 별꽃나물입니다. 이름처럼 작은 별들이 흩뿌려진 듯한 하얀 꽃을 피우는 이 식물은 흔히 사람들의 발길이 스치고 눈길이 닿지 않는 그늘진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민들레가 밝은 빛으로 다가왔다면 별꽃나물은 조용한 숨결로 우리 곁을 지켜온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긴 겨울을 지나 초봄의 찬 바람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도 이 식물은 얼어붙은 땅 위로 다시 싱그러운 잎을 내밀며 계절의 변화에 가장 먼저 응답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꾼들은 별꽃나물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며 봄이 코앞에 왔음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잎은 부드럽고 맛이 온화해 그대로 먹어도 거슬리는 향이 없고 다른 나물과 섞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별꽃나물은 단순히 먹는 나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손등이 긁히거나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을 때 신선한 잎을 살짝 비벼 그 자리에 얹어두며 작은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작고 소박한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들이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라며 자연의 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쇠비름과 명아주, 민들레가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별꽃나물은 그 사이에 빈틈을 채우듯 부드러운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다시 다음 식물의 이야기로 이어지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자연의 풍요를 더 깊이 살펴보게 만듭니다. 별꽃나물이 조용한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그 다음으로 떠올릴 식물은 질경이입니다. 질경이는 길가에 단단하게 눌린 흙 위나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 구석에서 쉽게 발견되곤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면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식물입니다.
잎에 깊게 파인 평행한 결은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며, 이러한 강한 구조 덕분에 거칠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습니다. 예로부터 시골에서는 모기나 벌레에 물렸을 때 질경이 잎을 비벼 바르면 금세 붉은 기운이 가라앉는다는 말을 들었고, 아이들이 놀다가 무릎이 긁히면 마치 자연이 내어준 약처럼 잎을 살짝 찢어 상처 위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질경이 씨앗은 물을 만나면 부드럽게 부풀어 올라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장이 더부룩하거나 속이 막힌 듯 할 때 따뜻한 물과 함께 마시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씨앗이 가공되어 높은 가격의 식이섬유 보조제로 판매되지만, 사실 질경이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흔히 자라는 식물입니다. 잎은 데쳐 나물로 먹으면 시금치를 떠올리게 하는 담백한 맛이 있어 간편한 반찬으로도 잘 어울립니다. 별꽃나물이 부드러운 생명력의 상징이라면, 질경이는 묵묵히 버티는 힘과 일상의 지혜를 담고 있는 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경이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다음에 만나게 될 식물들이 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식탁과 삶을 지켜왔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질경이가 조용한 묵직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었다면, 그 다음으로 떠올릴 식물은 비름입니다. 비름은 한국의 논두렁과 밭 가장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잎은 부드럽고 고소한 향멸 진여, 데쳐 무치거나 국물 요리에 넣으면 깊은 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예전 농촌에서는 여름철 반찬으로 자주 올랐습니다. 특히 비름은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씨앗까지 풍성하게 맺어주는 식물로, 잘 익은 씨앗은 고소하고 영양이 높아 먼 옛날에는 아이들의 간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 식물의 친척들이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도 비름은 힘겨운 시절을 살아낸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먹을거리가 부족하던 때에는 밭에서 자란 비름을 한 줌 뜯어 부엌으로 가져와 나물을 무치고 씨앗은 볶아 죽에 넣어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땅을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며 사람들의 삶을 돕는 그 성질 덕분에 비름은 자연이 건네는 또 하나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질경이가 견딤의 상징이었다면, 비름은 조용히 퍼지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름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나면 다음에 이어질 마지막 식물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는지 한층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납니다. 자연은 이렇게 서로 다른 생명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비름이 조용한 풍요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었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식물은 아욱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아욱은 낯설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 가치를 깊이 들여다보면 늘 보아온 식물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시골에서는 들판의 습한 가장자리나 개울가 근처에서 흔히 자라는 아욱을 뜯어 국을 끓이곤 했는데, 그 진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아욱국은 몸을 보하는 음식으로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아욱이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목과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뿌리를 삶으면 부드러운 점성이 생기는데, 이 성질이 목을 촉촉하게 하고 위를 편안하게 한다고 여겨져 예부터 산후 회복이나 환절기 기력 보충에 자주 쓰였습니다. 잎은 순하고 부드러워 어린아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고, 꽃은 은은한 색과 향을 지녀 여름날 밭에서 흔들릴 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고소하고 영양이 풍부해 예전에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간식처럼 따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욱을 바라보면 자연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비름이 넉넉함을 알려주었다면, 아욱은 그 풍요를 부드럽게 마무리하며 자연이 건네는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식물의 흐름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가 사는 땅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선물을 품고 있었는지 조용히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자연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이제야 그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욱이 자연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듯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감싸주었다면 이제 이 7가지 식물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하디흔한 풀처럼 보였던 쇠비름에서 시작해 명아주와 민들레, 별꽃나물, 질경이, 비름을 거쳐 아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 왔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식물들은 누구의 손길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돋아나며 강한 햇볕과 비바람을 견디고 그 안에 풍요로운 영양을 채워 우리 곁에 머물러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식물들이 긴 겨울을 버티게 하는 음식이자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자원으로 사랑받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밭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으며 자연이 건네던 선물을 잊은 채 살아 왔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값비싼 영양제를 사면서도 정작 그 영양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볼 틈이 없었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풍요를 잡초라는 이름 하나로 가볍게 치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야기들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자연은 어느 시대에도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해왔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손에 닿는 거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꿔야 했던 것은 식물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당을 걸을 때나 동네 골목을 지날 때 혹은 산책길의 작은 틈을 바라볼 때 그동안 하찮게만 보였던 풀잎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속엔 수많은 세대가 살아낸 기억이 깃들어 있고 우리가 잊고 지냈던 부드러운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중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 있었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 조용히 전해보아도 좋겠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야기는 그저 그대로 전해질 때 가장 깊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약국이나 마트에서 건강식품을 고르기 전에 잠시 자연을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혹시 필요한 답이 이미 당신의 집 앞 마당이나 산책길 어느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자연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그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습니다.